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 메인이고요. 고등과정에서는 수의 이제 이거는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보다시피 중학교 때는 했던 거예요. 중학교 때도. 응? 초등학교야? 중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에서도 해? 자, 하는 방법과 같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 아시다시피 수의 나눗셈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나누어지는 식을 쓰죠. 여기에다가 나누는 식을 쓰죠. 여기다가 몫을 쓰죠. 여기가 나머지 자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하는 방법들은 충분히 다들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굳이 이걸 내가 보여줄 일은 없을 것 같고, 대신 뭐 주의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도 비어 있으면은 비면 돼요. 그죠? 좀 띄어 쓰는 게 좋죠. 특히나 이제 요거 이제 조립제법 같은 거 할 때도 조금 띄어쓰기 하는 게 좀 필요하겠고, 나눗셈 방법 수하고 똑같이 하시면 되고. 됐고, 이거 뭐 개수만 따다는 거 할 일 없어요. 할 일 없어요. 이렇게 애초에 이거를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개수만 따다 하면 좀 더 편하다 이런 얘기인데, 편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잘 하질 않기 때문에. 별게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나마 여러분이 이제 고등수학 들어와서 공수원 들어와서 처음 배우는 개념이 되겠죠.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등식,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등식. 정확하게는 이게 우리가 진도가 좀 비슷하게 나가다 보니까 앞반 뒷반이 지금 뭔 등식?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그러니까 뭔 등식? 앞에 거 읽은 거야? 코미디 하고 있어. 자,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뭔 등식? 우리 배웠으니까 뒷내용이긴 한데, 항자 쓰셔야 돼요. 항자. 항등식입니다. 여기에다가 항등식이라고 안 써놓은 이유는 그냥 뒤에 아직 항등식을 안 가르쳤으니까 안 쓴 것 뿐이고, 정확하게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배우는 거야 지금.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은 뭐냐? 뭐예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 뭐예요? 나누는 수 곱하기 로 더하기 나머지는 수. 요게 이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굉장히 잘 얘기한 겁니다. 요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내가 알기로는 검산식이라고 부르는 거. 그게 이제 검산식이고, 저건 아니고. 자, 그래서 다항식에 대한 우리 이제 식에서의 나눗셈의 항등식은 뭐가 되냐? 그대로 식으로만 바꾸면 되죠? 뭐가 돼요? 나누어지는 식는 나누는 식 곱하기 목 플러스 나머지 라는 식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검산식. 뭐래? 나 항등식. 똑바로 하세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에 이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이제 여러분한테 필수에 꼭 필요한 개념들을 갖다가 좀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시험 문제가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쓰라고 그래요. 이거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수라고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시험? 당연히 틀리죠. 왜냐면 내가 지금 물어본 게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쓰라 그랬으니까 저거를 쓰셔야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중요한 게 뭐냐? 요 항등식에서 나누는 식과 나머지와의 관계가 뭐냐? 라고 하면은 뭐죠? 약수. 와, 이게 장난 아니네. 내가 안 가르쳤습니다. 공수원은. 자, 뭐죠? 그건 이제 수에서는 크기가 작다. 그럼 식에서는 그렇죠. 차수가 얘가 아무튼 차수가 이쪽 배수가, 그죠? 차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한테 내가 다시 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어? 이제 물으면 대답해. 나누는 식과 나머지 사이의 관계를 쓰래. 그럼 뭐라고 써야 되겠어? 나누는 식의 차수가 더 크다.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알겠죠? 나누는 식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크다. 이렇게 쓰셔야지 맞는 거야. 요거 두 가지 개념은 꼭 익히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머지를 결정을 하는 거는 누구냐? 나머지.
얘가 나머지가 될 수 있냐 없냐 그 나머지의 자격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엔 나누는 식의 차수를 보셔야 됩니다. 나누는 식의 차수.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단순하게 서주 그러면 자 나누는 식이 2차예요. 나머지 몇 차? 1차나 그걸 중에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줄여서 함축해서 1차 2하 1차 이하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잘 얘기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설프게 하는 애들이 나누는 식이 2차 나머지 몇 차? 1차 이러면은 오답. 고1 때는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나와요. 실제로 고1 때는 시험에 이렇게 나와.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 이렇게 주고 gx가 기억 니은 디귿리을 옳은 거 고르는데 기억에 gx가 2차면 rx는 1차다. 맞다고 해도 많아. 틀린 말이거든. 정확히 하셔야 되겠고 그거 하나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서주가 말한 대로 만약에 얘가 2차면 얘는 1차 이하라고 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표기할게요. 1차 이하. 자 1차 이하를 갖다가 만약에 이 식이 x에 대한 식이라면은 1차 이하의 x에 대한 식을 나타내면은 뭐가 돼요? 상수함. 뭐래요?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죠? 아 이하라고 그랬구나. 그거랑 상수함 뭔 상관이야? 전혀 딴 데서 푸셨는데 비슷한 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만이라도. 조용히요. 자, 됐죠? 이런 거 표기할 줄 아셔야 되겠고. 약간 헷갈려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fx는 gx 곱하기 qx 플러스 rx라는 항등식이 있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를 항등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옳은 설명을 골라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fx를 qx로 나누면 나머지는 몫은 gx고 나머지는 rx다. 맞아요? 틀려요? 아 틀려요. 왜요? 아 RX가 틀렸어. 맞아요? 틀려요? 왜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질문의 요지가 이거죠. 여기서 f의 항등식이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플러스 나머지인데 얘랑 만약에 곱하기니까 곱셈은 수학적으로 교환이 성립은 하거든. 그럼 얘를 갖다 자리를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qx 쓰고 여기다가 gx 써도 이 등식은 맞지? 등식은 맞는 등식이지. 근데 이 등식의 해석을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라고 할 수가 있냐? 안 되죠. 왜? qx에 대한 차수를 알 수가 없죠. 아까 전에는 이렇게 썼을 때 검은색에서는 g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는 크다는 게 문제에 주어진 거였지만 지금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로 여러분 내신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기억니은 디귿에서. 개념을 똑바로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개념을. 그래서 나눗셈의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여러분 이제 이 뒷단원 가서 항등식 단원 가시면은 정말 많이 세울 식입니다. 내가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좀 고난도가 이쪽으로 많이 빠져요. 2단원 1단원에서 솔직히 인수분해 가도 고난도 없고요. 그나마 고난도가 그 나눗셈 파트에서 그나마 고난도가 좀 나올 텐데 항등식에서 그때 여러분이 항상 이 항등식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푸셔야 되는데 주로 난이도가 높아지고 고난도로 갈수록 이게 변별이 많이 잡힙니다. 얘와 얘의 차수 관계를 가지고 뭔가 문제 풀이의 열쇠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다음번 이런 건 개념 잘 씁시다. 나머지는 뭐 가르쳐 드릴 게 이런 거 아까 한 얘기고요. 개념책 이거는 뭐 원래 개념책은 여러분이 좀 수업 시간에 해볼 수 있게 하겠는데 오늘은 아까 잠깐 쉬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것도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날은 모르지만 다음번 거부터가 문제가 좀 어려우면 어려울 수가 있겠죠. 자,
2번만 할게요. 2번만. 자, 다항식을 이거로 나누었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X라고 할 때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러면 선생님은 항상 항등식을 세우라고 합니다.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목 나머지 이거죠? 물론 이 문제 풀 때는 이건 필요는 없긴 해요. 그냥 안 쓰고 해도 되긴 하는데 자꾸 세워버릇해라 이거고, 어쨌든 구하라는 거는 Q1, R1을 구하라는 거니까 Q에다가 1 대입, R에다가 1 대입하라는 거거든요. Q에다가 1, R에다가 1. 그러면 Q랑 R을 구해서 1을 대입하시면 되겠고, Q랑 R을 구하는 건 당연히 얘로 나눠버리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죠? 그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어려운 게 없다. 계산은 생략을 하겠고요. 넘어가서 쭉 가서 쭉쭉 예제 10번. 얘도 2번만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다항식 스몰 fx를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저거고 나머지가 저거다. fx를 저거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거네요. 뭐예요? 자, 첫 번째 줄에 항등식을 세우시면 나누어지는 식 fx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2x 마이너스 1, 나머지가 5x 마이너스 4다 라고 줬고요. 다시 둘째 줄 물음이 동일한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니, 이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fx를 제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근데 fx는 여기 있잖아. 그죠? 우선은 여러분이 제일 그냥 단순 계산의 의미로 가시면 이렇게 굳이 뭐 고급스럽게 풀 필요도 없지만 얘 전개해서 fx 구할 수 있죠? 정리하시면. 그럼 걔를 얘로 나누면은 몫과 나머지 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여러분이 이제 항등식 가서 그 나머지 정리 이후의 내용들을 좀 공부하시면 요 똑같은 문제를 그렇게 안 풀고, 참고로 그렇게 풀어도 돼. 지금 얘기해주는 풀이 방법대로 풀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인데 단순히 이렇게 푸는 게 너무 지겹다 그러면 어쨌든 이 핑크색 밑줄, 그러니까 요 지금 얘를 갖다가 요거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노란색 요거로 나누는 거니까요. 뒤에 가면 한번 다시 얘기할 건데 그래도 뭐 공수원 공부하신 분들이 대다수니까 뭐 알고 있나 보시면, 얘를 핑크를 노란 애로 나눈 나머지니까 핑크 중에 자 얘를 노란 거로 나누고 얘를 노란 걸로 나누고 곱하고 얘를 노란 거로 나누고 나눈 거 나머지. 그래서 앞에서 나온 거랑 뒤에서 나온 그 나머지끼리 더하시면은 그게 요 나머지가 되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연산하는 걸 뒤에서 배울 겁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하는 연산을 배울 거거든. 나머지를 가지고 하는 연산. 그래서 그런 것도 뒤에서 가능해지겠다. 지금은 그냥 fx 정리해서 나눠서 구하면 돼요. 여기가 참 없죠, 여기 문제. 재미없더라도 다 푸세요, 근데. 10-4번은 그래도 조금 유형으로 봤을 때 의미가 좀 있겠네요. 10-4번 잠깐 보시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는 0일 때 다음에 식의 값을 구하라. 내가 지금 뭐라고 읽었죠, 문제를? 마지막에? 다음에 식의 값을 뭐. 그렇죠. 이런 문제를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식의 값 문제라고 하거든요. 식의 값 구하기 문제라고 합니다. 대표 유형이죠. 유형입니다, 유형. 어떻게 푸냐? 어떻게 풀어? 알아? 일단 나눠야죠. 누구로? 제 EX 저거를 네. 그 X 저거를 이거로 나눈다고? 예. 왜?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예진이 어떻게 푼지 알아요? 정말 그 어처구니없게도 지금 방법은 얘가 하는 게 말이 맞거든요. 나누는 게 맞긴 하거든. 서주 어떻게 푼지 알아요, 이거? 어떻게 푼지 알아요라는 질문이 좀 되나?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이거?
2를 이항을 해요. 그리고 그때 단순하게 다시 문제를 바꿔보면은 여기 만약에 x가 2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대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이거일 때 이 값을 구하래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앞에 식이 이게 아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야. 이거일 때 이거를 구하래. 이거일 때면 x가 뭐야? 1이잖아요.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생각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일 때 이거를 구하랬으니까 이때 x의 값을 구해서 대입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저때 x의 값을 구하려고 보니까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하게 되면은 더러워. 그죠? 좀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못할 건 없죠, 솔직히. 그죠? 저 정도도 못할 건 없는데 좀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직접 안 넣고 값을 구할 거냐 라고 해서 그래서 쓰는 게 여기서 하는 방법이 식의 값 구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가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배웠던 그 나눗셈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정식 명식은 아닌데 차수를 갖다가 계속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여러분이 더러워. 여기가 지금 뭐냐? 프라임에서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3은 9, 7인데 얘가 이렇게 제 아무리 더러워도 만약에 니네한테 구하라고 하는 이 옆에 있는 물음의 식이 만약에 2x 더하기 1이었어 봐.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이 여기다 대입할 엄두가 안 나는 건 뭐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차수가 크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차수를 낮춰도 돼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배경지식에 대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납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직접 구해서 대입하지 않냐? 대입해도 되는데 해도 돼? 왜 안 그러느냐? 첫 번째 나눗셈 방법은 얘를 그래서 2x의 세제곱 더하기 11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를 제로 나눠.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로 나눠. 뭔지 모르지만 몫이 있겠죠? 뭔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나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좌변의 x에다가 내가 이 값을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좌변에다가 직접 대입하기가 힘들었던 거잖아. 근데 얘는 항등식이야. 우변에 대입해도 되잖아. 그 값이 똑같잖아 어차피. 근데 우변에 알파를 대입하는 순간 이만큼은 무조건 얼마가 돼? 0이 되죠. 왜? 알파가 이 자식의 근이잖아요. 다 날라가네? 그럼 내가 이 자리를 rx라고 하면은 r에다가만 알파를 대입하면 답이겠네? 맞아요? 근데 r은 적어도 차수가 어떻게 돼요? 1차 1차 2하잖아요. 대입하기 좋잖아 그럼 이제. 그죠? 요렇게 푸는 게 나눗셈으로 푸는 방법. 왜 나눠서 대입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대부분 아이들이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나누고 대입, 나머지에다 대입, 나누고 나머지에 대입, 나누고 나머지에 대입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구해도 되는지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수 낮추기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얘가 이제 요거의 근을 알파라고 쳐요. 그러면은 알파는 지금 현재 저거의 근이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6알파 더하기 2는 0 맞죠? 그죠?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얘잖아요. 2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11알파의 제곱 빼기 2알파 빼기 5 이게 답이잖아. 알파를 넣어서. 그럼 차수 낮추기라는 건 뭐냐? 요 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큰 차수를 작은 차수로 낮추는 건데 심플합니다. 이항하시면 알파의 제곱은 6알파 빼기 2예요. 당연한 거죠. 이 당연한 식인데 이 당연한 식을 해석을 해보시면 좌변은 몇 차? 2차. 우변은 몇 차? 낮아졌죠. 낮아졌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몇 차가 있어요? 3차가 있잖아. 그럼 3차는 어떻게 하냐? 양변에 알파를 곱해요.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6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예요. 낮아졌죠. 근데 알파 제곱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마이너스 6알파 빼기 2래매 요거를 여기다가 살짝 집어넣으시면 얘는 어쨌든 저쨌든 알파에 대한 1차식이 되겠죠. 그럼 얘도 알파에 대한 1차고 얘도 알파에 대한 1차니까 이 식은 알파에 대한 1차로 바뀌어서 충분히 저 더러운 알파 값을 대입해도 될 법하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차수 낮추기. 질문 있습니까?
네. 나누기 할 때 0으로 나눠줘요. 안 되죠. 수학에 0을 못 나누죠. 0으로 나눈 적은 없는데. 저 0으로 나눈 거 아니, 얘로 나눴죠. 제가 0 아니면 얘가 항상 0은 아니잖아요. 대입하면 0이잖아요. 근데 저 질문 자체는 굉장히 좀 이제 뭐 좋은 질문이죠. 어쨌든 좋은 질문. 원래 저런 질문은 그러니까 뭐 정답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얘기인 거고 0으로 나누는 건 없어요. 수학에서는 나누기 0은 없습니다. 뭐 정말 많이 하는 소리인데 수학에서 나누기 0은 없어요. 여러분 다 핸드폰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계산기 다 써보세요. 계산기에다 치면은 안드로이드는 아마 할 수 없다라고 나올 거고 뭐 저기 뭐야 아이폰 저기는 에러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안 된다고 나와요. 안 된다고. 수학에서 나누기 0은 없어요. 나중에 미적분 원 같은 데 가시면은 0분의 0꼴이라고 배우거든요. 0분의 0꼴. 심지어 이때 이 0분의 0꼴도 이 0은 제로가 아니에요. 이 제로. 이건 제로가 아니고 나중에 다시 배우는 다른 이제 무한소라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학에서는 고등수학이 아니고 고등수학 할아버지가 돼도 나누기 0은 절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모에 0 들어가는 건 수학적으로 절대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수학적으로 정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한다 이 소리입니다. 나누기 0이라는 것 자체로. 알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공수 2 가면 당장 유리식 나오잖아요. 유리식. 뭐 이제 분수 형태, 그죠? 분모 0 되는 거 없어요. 분모 0 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분모 0 되는 거. 여기서 지금 얘를 예로 나눴던 거는 얘가 이제 0이 되는 값은 특정한 이 알파라는 값에 한해서만 0이 되는 거죠. 알파라는 값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나누기를 할 때는 암묵적으로 당연히 0이 아닌 상태에서 나누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죠. 비슷한 논리가 여러분이 원래 안 물어보고 왔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 있어. 여기 있다. 어디 갔어? 원래 여러분 이런 거 풀 때 이거 가지고 이런 거 구하시려면 딱 제일 먼저 뭐예요 이거? x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은 5라고 쓰거든요. 근데 이때도 원래 이런 거 물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x로 나눠도 돼요? 항상 나누려면은 0인지 0이 아닌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x로 나눠도 되냐? 나눠도 돼요. 왜? x가 0이면 등식이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x는 0은 아니야.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원래 나누는 거예요. 확인하고. 아무튼 그렇다. 자, 과제는요. 차 타시는 분이 가야 되니까. 과제는 거기 뒤에 연습 문제 52쪽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톡방에 과제는 올려드릴 거니까 카톡방 꼭 확인해주세요. 카톡방에서 과제를 디테일하게